인류를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이 죽여온 적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도, 총도, 독약도 아닙니다. 14세기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갔고 19세기 병원에서는 손 위생 하나만으로 산모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낸 건 당시 최첨단 의학도 값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기름과 재를 섞어 만든 작은 덩어리 비누였습니다. 비누 하나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그 4800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점토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기름과 재를 섞어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비누의 전신에 해당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세정용 혼합물 기록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된 비누라기보다 세정용 혼합물에 가까웠지만 기름과 알칼리 성분을 섞으면 때가 잘 빠진다는 사실을 인류가 경험으로 알아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혼합물을 발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건 요리를 하거나 제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기름이 불에 탄 재와 뒤섞이는 상황이 반복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 혼합물로 손을 닦아보니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을 테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그 경험이 쌓이면서 의도적인 제조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견이 그렇듯 비누도 처음엔 우연으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기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기원전 1550년경 작성된 에베루스 파피루스라는 의학 문서에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기름을 알칼리 물질과 섞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비누를 단순한 세정 도구가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도 활용했다는 증거이고 비누가 처음부터 건강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세정 기술에 도달했다는 건 비누가 특정 한 사람이나 한 문화의 발명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비누가 왜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짚고 가겠습니다. 비누의 핵심은 계면활성제라는 개념인데 비누 분자는 한쪽 끝은 물과 친하고 다른 쪽 끝은 기름과 친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피부의 오염물질과 세균, 바이러스는 대부분 기름 성분과 잘 결합하는데 비누 분자가 그것을 에워싸서 물에 씻겨 내려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분자 수준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청소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누가 이렇게 여러 문명에서 동시에 등장했다는 건 그 원리가 자연에서 쉽게 관찰 가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산지대나 온천 주변의 알칼리성 토양, 바닷가 근처의 해초제, 가축을 기르는 지역에서 나오는 동물 지방까지 비누의 재료는 어느 지역에서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각자의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고대 로마로 넘어오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근교에 사포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신에게 동물을 바치는 제사가 자주 열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불에 탄 동물의 기름과 재가 빗물에 섞여 언덕 아래 티베르 강변으로 흘러내렸고 그 흙으로 빨래를 한 여인들이 세정 효과를 알아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영어 단어 소분, 바로 이 사포 언덕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과 전설이 뒤섞인 이야기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다는 건 로마 사람들이 비누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목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인 테르마이는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니라 사교와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규모가 큰 곳은 수천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주로 쓴 세정 방법은 비누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오일을 몸에 바른 뒤 스트릿길이라는 금속 도구로 긁어내는 방식으로 비누처럼 화학적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다 1세기 로마학자 플리니우스가 흥미로운 기록을 남깁니다.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 일대에 사는 게르만족이 양지방과 너도밤나무 재를 섞어 비누를 만들어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데 쓴다는 내용이었는데 로마인들은 비누를 야만족의 물건쯤으로 여겼던 겁니다. 목욕의 진심이었던 로마가 정작 비누는 낯설게 바라봤다는 사실이 상당히 역설적이고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위생 기술을 갖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 유럽의 목욕 문화는 급격히 쇠퇴합니다. 종교적 분위기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사회 관습이 겹치면서 공중 목욕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고 잦은 목욕이 오히려 전염병을 옮긴다는 잘못된 믿음도 퍼졌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14세기에는 목욕이 피부의 보호막을 없애 전염병에 더 취약해진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더럽게 살아야 병을 막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비누 제조 기술은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서기 800년경부터 수공업 형태로 비누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스페인 카스티아 지방, 이탈리아 마르세유, 영국 브리스틀 같은 지역에서 품질 좋은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카스티아 비누는 올리브 오일만 사용한 고급 제품으로 유럽 귀족 사회에서 사치품으로 거래됐습니다. 비누가 지금처럼 누구나 쓰는 물건이 되기까지는 아직 수백 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중세 유럽이 위생에 무관심했던 반면 같은 시기 이슬람 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랍과 페르시아 문명권에서는 비누 제조 기술이 훨씬 앞서 있었고 로즈워터나 사향 같은 향료를 첨가한 고급 비누를 제조하는 기술도 일찍부터 발전했습니다. 10세기 아랍 의학자 이븐 시나는 자신의 저서에서 세정과 위생이 피부 질환 치료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슬람 의학 전통이 청결을 중시한 건 유럽보다 훨씬 앞선 인식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유럽 기사들이 이슬람 세계와 접촉하면서 비누 문화가 유럽으로 역수입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군 이후 마르세유나 베네치아 같은 지중해 교역 거점 도시들에서 비누 제조업이 급성장했는데 이슬람 세계의 기술과 재료가 유럽으로 흘러들어온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비누가 왜 그렇게 비쌌는지를 이해하려면 제조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비누를 만들려면 지방과 알칼리 물질이 필요한데 중세 유럽에서 알칼리 물질을 얻는 방법은 나무를 태운 재에서 잿물을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번거롭고 원료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누 한 덩이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재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품질도 일정하지 않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결과물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누 제조는 과학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감에 크게 의존하는 공예에 가까웠고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18세기 화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 18세기 말 프랑스의 화학혁명이었습니다. 1791년 프랑스 화학자 니콜라 르블랑이 소금에서 탄산나트륨, 즉 소다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했는데 기존의 나무재에서 힘들게 뽑아내야 했던 알칼리 성분을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누 제조의 가장 큰 제약이 사라진 거죠. 하지만 진짜 혁명은 30년 뒤에 왔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화학자 미셸 웨젠 슈브렐은 지방산과 알칼리의 반응, 즉 비누와 반응을 정교하게 분석해 이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비누 제조가 감에 의존하는 공예에서 재현 가능한 과학으로 바뀌었고 품질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대량 생산의 진짜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비누는 공방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산업 제품이 된 겁니다. 산업혁명의 물결과 화학 지식의 발전이 합쳐지면서 비누 공장이 유럽 전역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레버 브라더스, 미국의 프록터 앤 갬블 같은 회사들이 이 시기를 거치며 비누 산업을 대표하게 됐고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산층 이상이나 살 수 있던 물건이 19세기 후반에는 노동자 계층도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생필품이 된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동시에 비누의 이미지 자체도 바뀌었는데 이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광고였습니다. 레버 브라더스는 썰라이트 비누를 출시하면서 깨끗함이 곧 교양이고 문명이라는 메시지를 심었고 더럽다는 건 야만이고 깨끗하다는 건 진보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대중의 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광고, 의학 발전, 도시화가 함께 맞물리면서 깨끗함은 곧 좋은 것이라는 등식이
대중의 의식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세정제가 어느 순간 가치관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비누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공중위생의 도구로 주목받게 된 건 헝가리 출신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 덕분이었습니다. 1840년대 그는 산모 사망률이 의사가 직접 분만을 도운 병동에서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사들이 손을 염소 용액으로 씻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손 위생 도입 하나만으로 산모 사망률이 급격히, 그것도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학계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멜바이스는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선구자에게 잔인합니다. 같은 시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전사자보다 부상 후 감염으로 사망하는 병사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통계로 증명하면서 병원 청결 개선과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누와 손 씻기가 생사를 가른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낸 겁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가 세균설을 확립하면서 손 씻기의 중요성이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질병이 나쁜 공기나 체질 탓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 전파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비누로 손을 씻는 행위가 그 미생물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경험으로만 알려져 있던 사실이 드디어 과학의 언어로 증명된 순간이었는데, 손 씻기가 의무가 아닌 상식이 되기까지 인류가 이토록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비누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죽이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많은 바이러스들은 지질, 즉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외피를 갖고 있습니다. 비누 분자는 이 지질 외피를 분해해서 바이러스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데, 알코올 손 소독제가 바이러스를 일시적으로 불활성화시키는 것과 달리 비누는 외피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전문가들이 손 소독제보다 비누로 손 씻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경험적으로 발견된 세정 원리가 21세기 바이러스 방어에서도 여전히 최전선에 있었던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비누 산업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동물성 지방 원료가 부족해졌고 석유 화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샴푸, 바디워시, 주방세제, 세탁세제는 대부분 전통적인 의미의 비누가 아니라 이 합성 계면 활성제 기반의 세정제입니다. 전통 비누로 세안하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비누가 알칼리성이라 피부의 약산성 환경을 일시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반면 합성 세정제는 중성 또는 약산성으로 설계되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고 거품과 향도 훨씬 정밀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반대 방향의 흐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고 자연 유래 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고체 비누, 천연 비누, 수제 비누 시장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데, 48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기름과 재의 결합이 21세기 친환경 트렌드로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돌아옵니다. 비누의 역사를 돌아보면 단순한 물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대 문명의 경험적 지식에서 출발해 로마를 거치고 중세의 쇠퇴를 지나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의 동력을 받아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공중위생의 개념을 바꿨으며 거대한 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마다 수천 년의 화학과 역사가 손바닥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비누 한 덩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인류의 역사가 됐습니다. 손 씻기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인 손 위생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간염성 질환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누는 4800년 전에 발명됐지만 아직도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비누로 손을 씻는 이 행동이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사치이거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누의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4800년 전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 씻어내지 못한 문제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그 결말은 여전히 쓰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겁니다.